공식을 다르게 좀 적용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비용을 추정할 때 단계별로 전 단계는 조금 비용 추정이 훨씬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되는 시점에는 이제 비용 예측하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점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공식을 좀 다르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계로 일단은 좀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 애플리케이션 컴포지션 모델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응용 합성 프로토타이핑 모델인데 요거는 프로젝트 초기에 계획 세울 때라든지 요구사항 분석을 할 때라든지 뭐 이런 때 디자인할 때 뭐 디자인 전 단계 정도 되겠네요. 그럴 때 정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식은 그 사이즈라고 하는 거가 소프트웨어의 어떤 크기 결정을 하는데 그 사이즈 팩터 대신에 스크린 개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화면 개수나 뭐 출력의 개수나 어떤 컴포넌트의 개수 들을 가지고 뭔가 사이즈를 결정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괜찮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LOC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몇 라인인지는 당연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들 소프트웨어가 머릿속에는 있으니까 그래도 스크린의 개수나 출력의 개수, 요소의 개수 같은 것들은 그나마 몇 라인이냐 하는 것보다는 더 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식으로 넣어서 이제 계산하자라는 게 코코모 모델 2의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고요. 그래서 응용 합성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적용하는 두 번째는 이제 설계 단계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계 단계, 그러니까 초기 설계 단계,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기능 같은 것들은 좀 나열이 돼 있을 거예요. 뭐 개발해야 되고, 뭐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점수를 부과를 해요. 요 기능은 조금 쉬운 기능이니까 1점, 요 기능은 조금 어려운 기능이니까 10점, 요 기능은 중간쯤 되니까 5점,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요구사항에 나열한 그 기능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를 합산을 하면 그게 바로 어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소프트웨어의 크기를 가리키는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다. 이 요구사항 분석 혹은 디자인 초기 단계에 쓸 수 있는 그런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팩터가 바로 number of function point, 기능 점수에 합산된 기능 점수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프로젝트 초기 단계는 요 모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일단 어느 정도 됐고, 설계가 이제 들어갈 쯤에는 공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아키텍처 모델은 이제 아키텍처가 설계가 돼 있고,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은 정보들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이 이제 파악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LOC를 이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봐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코모 2 버전의 모델은 코코모 1 모델의 단점이었던 그 사이즈 어떤 그런 팩터 이런 것들을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각의 그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이즈 정보를 대체할 그런 파라미터를 찾아서 공식을 만들어서 에포트를 추정을 했다라는 게 코코모 2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코코모 2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코코모 2 모델의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 예시는 응용 합성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 에포트, 맨먼스, 퍼스먼스를 추정을 해보는 그런 예제예요. 응용 합성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비용을 추정한다고 그랬자면 뭐 number of 스크린의 개수, 뭐 출력의 개수, 컴포넌트 개수 등을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기준들이 그 공식에 화면들에 포함된 뷰의 개수가 3개보다 작고
뭐 자료 거기에 포함된 자료 관여된 자료 테이블의 개수가 4개보다 작으면 요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하면 단순 화면이다라고 이야기하자라는 게 공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지난 프로젝트 경험에 의해서 설정된 수정된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개수가 3개보다 작은데 테이블의 개수는 8개 이상이면 중간이고 포함된 뷰의 개수가 뭐 8개 이상이면 복잡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서도 섹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뭐 양이 많아지는 거죠. 또 자료 테이블도 개수가 많아지면 복잡해지는 거고 적으면 단순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도 가중치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화면이나 뭐 보고서나 3세대 언어, 뭐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잡도 수준을 정한 다음에 그래도 그러니까 크기는 같다 하더라도 이게 더 복잡하니까 곱하기 얼마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중치 공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한번 계산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면에 대해서는 4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화면 4개인가요? 화면 4개에 대해서는 4점, 그 다음에 보고서 3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순 보고서, 복잡 보고서로 나눠서 18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50% 이상은 재사용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4점과 18점을 더하면 4 플러스 18, 그래서 22에다가 재사용을 하니까 50%는 재사용하고 50%만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반틈으로 나눠지는 거죠, 팩터가. 그래서 22점이 이제 반틈으로 나눠서 11점. 이렇게 계산된 게 11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개발해야 될 소프트웨어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양인 거예요. 우리가 개발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해야 할 일의 양, 그걸 11점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코모2 모델에서 응용합성 프로토타이핑 단계,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LOC보다는 화면이나 보고서나 어떤 컴포넌트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일의 양을 지금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일의 양이고, 그러면 실제로 몇 맨먼스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요 일의 양, 비용이에요. 이건 비용이에요. 아직 비용을 생산성으로 나눠야 돼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맨먼스당 한 사람이, 개발자 한 사람이 한 달에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몇 점에 해당하는 일을 하느냐가 생산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능 포인트 점수 나누기 맨먼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총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일의 양이 11점인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생산성을 10점, 즉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10점이라고 하는 일의 양만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의 생산성으로 나누면 1.1이 나오는데 1.1 맨먼스가 걸릴 양이다라는 거예요. 요 우리가 개발해야 할 소프트웨어가.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생산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구하는 일종의 공식이 또 있네요. 개발자들의 경험이나 또 개발 도구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수를 이제 뭐 개발 경험이 낮으면 7점, 뭐 개발 환경이 중간급으로만 갖춰져 있으면 13점을 해서 그거에 이제 평균을 내니까 뭐 20에 나누기 1에서 10점이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산성을 구하는 어떤 공식도 만들어진 그런 이제 사례로 요 예제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생산성을 또 다르게 제공되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의 총량이 비용이고 11점, 생산성이 10점이어서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맨먼스가 1.1 맨먼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코코 모델 2의 이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비용을 생산성으로 나누는 거.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사실은. 이런 공식들은 어떻게 보면 그 공식을 만든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만든 거지만
비용을 생산성으로 나눠서 맨먼스를 구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생산성으로 나누는 거. 자, 첫 번째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 점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점수는 언제 사용한다라고 했자면 코코모2 모델에서 요구 사항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개발을 해야 될지는 파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설계 단계에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럴 때 소프트웨어에 할 일의 양을 어떤 기능 requirement에서 파악된 그런 기능들의 점수를 매겨서 합산한 것으로 정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바로 그 기능 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기능 점수를 구하는 어떤 특별한 한 가지 예시를 든 거예요. GFP 곱하기 PCA. 근데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아이디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GFP는 기능 점수 합계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PCA는 보정 개수, Processing Complexity Adjustment, 뭐 그렇게 곱해서 기능 점수를 구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거 공식 자체는 중요하진 않고 요거는 어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제에서 채택한 기능 점수를 계산하는 어떤 한 가지 특정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방법에 의해서 기능 점수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 점수를 앞에서 또 한 것처럼 생산성으로 나눈 게 바로 맨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 점수를 생산성으로 나눈 벡터 앞에서는 비용을 생산성으로 나눴죠. 요 공식이 중요한 겁니다. 요 공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능 점수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맨먼스를 추정을 해보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기능 점수를 구하는 표가 당연히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입력이 몇 개고 출력이 몇 개고 뭐 질이 쿼리하는 게 몇 개고 자료 파일이 몇 개고 웹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요구사항 분석 단계라든지 초기 어떤 설계 단계에서 우리한테 이제 파악이 된 사항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 뭐 단순한 입력이고 뭐 단순한 출력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입력이 10개죠. 입력이 10개인데 단순한 경우에 3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3을 한 거고요. 출력이 5개인데 4개니까 5 곱하기 4.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합산하는 게 304점이 나오는데 304점. 그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기능 점수 합계예요. 우리가 개발해야 될 소프트웨어의 어떤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조금 이제 보정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둡니다. 그래서 뭐 신뢰도가 높은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또 강화돼야 된다라고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항목 이게 지금 보정 개수에 대한 어떤 수치를 계산하기 위한 테이블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14가지 어떤 팩터 중에서 2가지가 조금 강조가 돼야 된다. 처리 복잡도가 높다. 뭐 그래서 이제 5점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0점부터 5점까지가 일단은 처리 복잡도의 점수의 범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두 항목은 5점이고 나머지 12항목, 14개 중에서 12항목은 3점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정 46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정 개수 PCA는 0.65 더하기 0.01 곱하기 방금 우리가 구한 46으로 해서 1.11이 나오는데 0.65나 0.01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요 지금 예제에서 사용한 방법의 공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는 지금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한 PCA가 1.11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총량 304에다가 좀 복잡도가 조금 더 있으니까 더 플러스를 해준 거죠. 1.11을 곱하면. 그래서 곱했더니 전체 우리가 할 양이 337.44 펑션 포인트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위크라고도 했네요. 또 먼스로 안 하고 한 주당 60점만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337.44를 나누면 이게 한 5.624 맨 위크죠. 맨 먼스가 아니라 위크였으니까
5주가 걸리지 않느냐, 5.6주가 걸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산성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어떤 공식을 사용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공통적인 그런 공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그렇게 내용일 것 같고요. 이런 수치가 0.65냐, 0.01이냐, 왜 이게 3이냐, 4냐, 5냐라고 하는 거는 요 기능 점수 공식을 만든 사람의 어떤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요게 바로 기능 점수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조금 진행된 초기 요구사항 단계가 끝난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의 커스트 모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능 점수를 이용을 해서.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총 멤버스를 구할 때 나눠야 되는 분모 팩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 생산성을 결정할 수 있는 생산성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주어져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신뢰성이 높은 그런 기관에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해요. 그러면은 그 공표된 그 생산성 수치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앞에서 같은 그런 계산을 할 때 그 수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고 하는 데에서 국내 기능 점수 산정 실정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매년 소프트웨어 생산성에 관련된 백서를 리포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백서란 말이 또 이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 백서 우리가 보통 화이트 페이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현재 현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때 작성하는 게 백서, 화이트 페이퍼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세월호 사건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빨리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앞으로 우리가 그 평가를 하더라도 적어도 그때 그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은 그대로 기록에 남기자. 누가 잘못했고 누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일단 사실 그대로를 기록에 남겨서 후대에서 이걸 평가를 할 때 바로 이 백서 세월호라고 계획을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을 담고 있는 백서를 가지고 판단을 하자라는 아이디어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공학 백서 화이트 페이퍼는 현재 국내의 소프트웨어 공학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한다든지 등등의 조사를 해서 남기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땠었고 2011년도에는 어땠었고 이렇게 매년.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 백서에 나온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생산성이 2017년도 경우는 29.5, 다행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셈이고 29.5 FP, 기능 점수 나누기 맨먼스예요. 29.5라고 하는 생산성을 우리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데이터를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생산성을 가지고 앞에서 요 팩터 어떤 우리가 FP를 구한 다음에 생산성이 필요한 그 지점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와 그 소프트웨어를 주문하는 고객 입장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일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산정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 점수는 이렇게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랄까 신뢰하는 기관들이 정해놓은 그런 것으로부터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코코모 1이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코코모 1 모델 이런 공식. 그 다음에 또 코코모 1 모델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또 그 단점을 개선을 하는 코코모2, 즉 각 단계별로 우리의 소프트웨어 규모를 알 수 있는 팩터들이 조금씩 더 드러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용을 산출하는 데 이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예제들을 했지만 곱셈, 덧셈 이런 것 디테일한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양 나누기 생산성 요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FP 나누기 소프트웨어 프로덕티비티. 그러면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아느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권위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 조사한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생산성을 정의를 한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